자연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사진에 느껴져서 다시 한번 죽어가는 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들이 우리들의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RGB 사진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와 또 자연, 지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가 식량 그리고 에너지에 관한 건데, 먼저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 변화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얼마만큼 달라졌고, 또 앞으로는 얼만큼 달라지리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기후는 지구가 생성되고 나서 물론 뭐 빙하기도 있고 더운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약 한 지구의 평균 기온 한 15도 정도로 유지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0년 동안에 그 기후가 지난 10,000년 동안에 오른 만큼 올랐다. 한 0.74도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지난 한 200~300년 동안에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그다음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많이 씀으로써 온실가스를 좀 증가를 시켜서 기후가 좀 많이 올랐다. 그것이 이제 기후변화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 50년 동안에 오른 기후가 그 전에 100년 동안에 오른 기후보다도 2배나 더 올랐다. 그래서 온난화하고 기후변화 문제가 지금 우리 지구와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 직접적으로는 지구의 환경이라든가 또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자연 환경이라든가 생태계에서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변화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이제 모든 생물과 자연 환경들이 그런 이제 지구의 평균적인 온도에서 수억 년 동안 이제 수십억 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었죠. 네. 근데 이제 최근 100년 동안의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생태계가 많이 바뀐다. 그러니까 어떤 아열대 지역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폭염과 폭우가 잦아지고 사막화가 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남북국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육지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구 온도가 약 한 2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생물체의 한 20~30%가 그게 멸종을 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먹고 살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자연이 자연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네. 기후가 자꾸 올라갈수록 변화하는 지구에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들을 이 과학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생활이나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좀 억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지구 자연의 상태를 보존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후변화 대책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네.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의 삶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뭐 쉽게 얘기를 해서 무슨 뭐 폭우가 많이 오고 폭염이 많이 온다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난 네. 한 100년 동안 해수면이 한 17cm 정도 이렇게 상승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은 육지가 많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원래 이제 전체 네덜란드 국토의 약 한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아가지고 이렇게 뚝을 쌓고 이렇게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풍차도 원래 물을 빼내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니까 뚝을 높이기 위해서 또 건물의 구조를 물에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는 대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관광지로 많이 가고 있는 몰디브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얼마 전에 보니까 나라 자체가 아주 얕은 섬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몰디브 대통령이 나라를 옮기기 위해서 땅을 사러 다닌다 그런 얘기도 있듯이 네. 이렇게 해수면의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인간의 생활이나 그 다음에
이 구조 같은 게 많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가뭄이 오래되고 그 사막화가 진전이 되고 그러면은 식량 증산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또 그런 면에서 인류가 큰 고통을 받고 그런 것들이 인류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원인 되고 있는 그 기후변화, 예.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 원인들은 또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그 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원래 지구 주위의 공기는 우리가 배웠을 때 질소가 80%, 산소가 20%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프레온가스라든지 이런 그 온실가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런 가스들이 대기 중에 조금 있으면은 태양에서 열이 들어오는 데서 반사되는 걸 이렇게 잡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실 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가스가 많으면 더 더워질 텐데 그게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대기상에 약 한 300 ppm 정도 있었습니다. 네. 300 ppm이면은 뭐 0.03%죠.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영향은 그 이산화탄소에서 오는데 그게 이제 그 화석연료를 많이 떼가지고 열을 내게 되면 CO2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최근에 한 200년 사이에 400 ppm이 됐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기온이 한 0.74도 올라갔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같이 산업이 발전하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금색이 말이 되면은 500 ppm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온이 한 4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은 정말 생태계라든지 무슨 그 작물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인류가 살 수 없는 지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원인이 그게 제일 큰 걸로 그렇게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식량 문제로 건너가 볼까요? 사실 식량 문제도 인류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뭐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세계의 10억 이상의 인구가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실태가 어떻게 지금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식량의 문제는 저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공급과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수요는 비교적 그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공급